저는 작년에, 그러니까 이 기수 바로 전에 원서를 지원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1월부터 그 룬드대학교의 환경정책학을 공부하러 갈 예정이고요. 네. 뭐 원서는 룬드만 쓴 게 아니라 웁살라도 쓰고 디벨롭먼트 쪽으로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혹시 궁금하시면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먼저 스웨덴을 왜 지원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문맥상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은데, 제가 스웨덴 하면 갖고 있던 이미지가 원래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국제 개발이라던가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던가 다양성, 뭐 시다 이런 제가 여기 넣기도 했는데 원래 국제 개발이나 그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일을 하면서 계속 스웨덴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 와중에 환경으로 스페셜티를 잡고 계속 전공성을 찾아야겠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맞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스웨덴도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영국에서 학부를 나와서 유럽의 다른 대학들이나 코스들이 많이 생소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유럽이 장학금 기회도 많고 워낙 제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많은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어디를 봐야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스웨덴이 학부 전공의 연계성을 비교적 적게 보는 학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을 했어요, 학부에서. 근데 갑자기 환경공학이라던가 환경경제학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네덜란드나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이미 학부에서 어느 정도 이 과목에 이수학점이 있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웨덴이 되게 적게 보는구나, 찬스가 있겠다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블랙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미국이랑 영국은 많이 가고 내가 20대 때 어떤 도전을 하고 싶고 뭐 되게 이국적인 경험도 하고 싶고 2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미 많이 들어본 익숙한 학교라는 건 영국에서 학부를 다닐 때 교환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 스웨덴에서 왔던 친구들이 룬드나 웁살라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룬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워낙 인터내셔널하고 뭐 스웨덴 학교인데도 스웨덴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고 영어로 공부를 하는데 뭐 전혀 불편한 부분도 없고 오히려 스웨덴어를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가서도 적응하기 어렵지 않은 환경이겠구나 라고 싶었고요. 다양한 펀딩 기회라는 것도 뭐 워낙 유럽 대학원들이 석박사 펀딩 기회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 다른 아시겠지만 뭐 네덜란드 튤립 장학금이라던가 이런 거 여러 개 보다가 제게 맞는 걸로 지원을 한 거고요, 저는. 네.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물가였는데, 막 딱 들었을 때 북유럽이 굉장히 비쌀 것 같잖아요. 근데 런던에 제가 있었기도 했고 런던이 워낙 비싸니까 비교적으로 봤을 때 월세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막 실질적으로 쌀이니 사과니 이런 걸 사는 정말 마트 가격을 봤을 때도 한국보다도 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통비 줄이고 타이트하게 살면 괜찮겠다 싶어서 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영국도 지원을 하고 스웨덴을 지원을 하고 딱 이렇게 두 가지 나라를 지원을 했는데, 네, 두 가지에서 strength and weakness를 다 따져보다가 네, 결국엔 스웨덴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굳힌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원을 하시면 이제 또 키데이트 먼저 다 아시고 시작을 하셔야 할 텐데, 이미 지원 시작일은 10월에 시작을 한 거 아실 테고, 지금 1월 가긴 전이지 12월 초면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으셔야 하거나 시작을 하셔도 빨리 끝내셔야 좋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감이 1월 16일이긴 한데 이게 빨리 내면
빨리 내면 빨리 낼수록 좋다고 들었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원서를 다 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원서류 지불이나 추가 서류 마감은 6월 1일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혹시 추가 서류 같은 게 다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원서 최종 접수를 미루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원서는 미리 접수를 하시고 추가 서류는 나중에 그냥 제출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털 있잖아요. 원서 접수하는. 거기서는 미리 그냥 다 접수해 놓으시고 추가 서류는 나중에 학교하고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해서 주고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합격 발표는 3월 말쯤에 나고 그 오퍼가 나온 거니까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이 학교를 가겠다라고 답을 주는 건 4월 초가 될 거고요. 여기서 세컨드 라운드라는 건 1차 합격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1차 합격자들이 다 가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플레이스가 남잖아요. 자리가. TO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세컨드 라운드에서 합격 발표를 다시 하는 거라 네, 4월 말까지도 기다리실 수 있는데 막 비자 받고 이런 거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려면 사실 퍼스트 라운드에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봤을 때 준비 단계, 그러니까 온라인 서류 지원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는 뭐 지원대학 탐색하고 전공 탐색하고 이런 거 한 다음에 그 자기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따라 리퀘어리먼트들 확인하고 내가 이게 다 맞는지 충족을 시키는지 보고 추가 서류를 다 그 기한 마감일 안에 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제 온라인 서류 지원을 시작을 하면 될 거고요. 굉장히 사실 간단해요. 저 영국 대학원 지원할 때에 비해서 정말 간단해서 저는 사실 하루 만에 다 했거든요. 이거 온라인 서류 지원은. 그래서 계정 생성한 다음에 이미 전공 탐색 다 해놨으니까 우선순위 학과 선택해서 1, 2, 3, 4번 매겨놓고 최대 4군데의 학교랑 학과 선택할 수 있는데 학교나 학과는 다 그냥 뭐 예를 들어 룬드대학교만 4군데 다 넣으셔도 되고요. 학과는 뭐 한 군데는 개발학 넣고 한 군데는 공대 넣어도 상관없고요. 아무렇게나 본인이 선택하는 콤비네이션으로 4군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뭐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증빙 서류를 다 스캔해서 업로드하고 원서료 지불하면 끝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게 뭐 말로 하는 거랑 실제로 하는 게 살짝 다를 수 있어서 매니저님이 혹시 이 University Admissions 사이트에서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고스루 해주셨으면 한다고 해서 네, 같이 해볼까 하는데 혹시 계정을 아직 생성을 안 하셨는데 지금 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제 걸로 하면 계정 생성부터는 못 해가지고 어떡하죠? 그냥 바로 할까요?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다. 로그인. 됐다. 지금은 액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없으니까 이렇게 You do not have any active applications라고 뜨는데 여기에서 맨 처음에 Find the course 탭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맨 처음에 학과 선택하고 탐색하고 이때 어차피 보시는 부분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policy 이렇게 쳤을 때 나오는 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미 본인이 선택을 해놓은 학과들이니까 뭐 최대 4군데까지 이렇게 셀렉션이 뜨죠. 근데 이게 더 해도 담아지긴 해요. 무슨 쇼핑몰에 장바구니 담는 것처럼 담아지는데 학부만 10군데까지 넣을 수 있고 나중에 가서 석사는 딱 4군데까지만 선택하게 돼 있어서 막 다 담아 놓으셨다가 장바구니에서 물건 빼두셔도 되고 네, 그럼 편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 선택을 하시면 To Application 누르셔서 이거 막 주의사항이 나와요. 뭐 Prioritize 이거 우선순위 정해라.
막 order select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 나중에 한 번 순위를 정해놓으면 못 바꿔요. 순위를. 그래서 혹시나 본인의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뭐 이쪽 원서를 아예 지운다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놓으면 못 바꾸니까 신중히 잘 결정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뭐 제때 원서 다 내라 이런 거라 나머지는 필요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때그때 프라이어리티 정하시면 되고요. 이거 우선순위 끝나면 컨티뉴 눌러서 이건 어디서 대학 학위를 받았냐. 근데 이거는 뭐 본인이 대학을 나오신 국가 뭐 아무데나 누르시면 될 거고요. I didn't go to Swaziland, but 그래서 그냥 서밋하면 사실상 원서는 끝난 거예요. 이게 서밋하고 나면 이제 바로 서류를 내는 단계예요. 여기 다큐멘트 뜨잖아요. 이제 위에 여기서 필요한 다큐멘트들을 다 업로드하는 건데 이건 제가 다시 그 프레젠테이션 올라가서 볼게요. 다큐멘트에는 기본 서류랑 나중에 추가 서류들이 있는데 기본 서류는 여권 사본, 뭐 영문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영어 성적표 이런 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보통. 근데 영어 성적 같은 건 학교마다 과마다 원하는 성적이 달라서 네. 그래서 개개별로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그 확인하는 방법은 혹시 아시나요? 확인하는 건 여기 Find the Course 들어갔을 때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 More Information을 보면 여기 아래 Read the Course Program Information on the University's website 뜨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그 각각 학과별로의 Specific Requirements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노트다운 하셨다가 나중에 첨부를 하시면 돼요. 또 이런 여권 사본이나 졸업증명서, 뭐 영문 성적증명서 이런 거는 다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권 사본은 그냥 뭐 스캔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거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내시면 안 돼요. 저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냈었는데 뭐라 그래서 다시 냈거든요. 그래서 그 스캔 제대로 해서 뭐 이름명 제대로 해서 내시면 되고 그 졸업증명서는 정말 원본을 받아서 딱 내셔야 되는데 이게 티가 나나 봐요. 한국이건 영국이건. 저는 뒷면까지 다 스캔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뒷면을 스캔을 하라고 그랬던 게 원본은 이렇게 각인처럼 엠보싱이 들어가 있어요, 종이가. 근데 그게 그 엠보싱이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뒷면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사본 내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까 네,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성적증명서는 이게 대학에서 본인이 들었던 모든 수강 모듈들에 대한 성적들 이런 게 하나의 트랜스크립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거 그냥 바로 제 거 보여드려. 성적이 좀 팽팽하긴 한데 뭐 이미 다 아는 성적이라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바로 내시면 되고 네. 학교에서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라 이거는. 그래서 성적표 이거 영어 성적표 보통은 토플 90점 정도가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 영문학과를 지원할 거면 90 갖고는 분명히 안 될 거고 공대는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개개별로 다 다를 테니까 확인을 잘 해보시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서류가 사실상 제일 중요할 텐데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이거는 학교마다 과마다 부르는 게 다른데 어디는 SOP 뭐 State of Purpose라고 하기도 하고 SOI라고도 하고 Letter of Intent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데 결국엔 다 그냥 자기소개하고 내가 이 대학에 왜 지원했고 이 학과에 왜 관심을 가졌고 결국에 이거 졸업하고 뭐 하고 싶고 이런 얘기 그냥 한 장 반 정도 쭉 써내려 가시면 되는데 어떤 학과들은 되게 스페시픽하게 막 질문을 한 4-5개 주고 이 질문에 다 대답을 하라고 하면서 폼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 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그
그 안에 fill-in 한 다음에 채워 넣은 다음에 또 그냥 업로드하면 되는 거고 그거 없이 그냥 statement of purpose 뭐 maximum 2 pages 이런 식으로만 써 있으면 그냥 워드 다큐먼트에 다 써서 PDF 포맷으로 바꿔서 올리시면 돼요. 추천서도 학교마다 다른데 되게 까다로운 데도 있고 예를 들어 까다롭다 하는 건 갑자기 세 명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그럴 수도 있고 뭐 2명은 아카데믹 레퍼런스가 필요하고 하나는 프로페셔널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고요. 레퍼런스 안에서도 되게 스페시픽한 폼이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건 정말 미리미리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다 하셨어야 되고 지금 안 하셨다면 지금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받아서 그걸 내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직접 쓰신 다음에 시일하셔서 페덱스 같은 걸로 바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해당 학교에. 그래서 뭐 빨리빨리 최대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뭐 페덱스로 가면 한 3일 만에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또 이력서는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CV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이력서랑 유럽식이랑 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또 막 미국 형식이랑도 또 다르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럽 형식의 CV에 잘 맞춰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말로 하면 좀 와닿지 않으니까 제 거를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넣을 때 그냥 대학 말고 직업 지원할 때 넣는 CV를 그냥 바로 넣었거든요. 저는 뭐 딱히 이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넣으라는 대로 넣었어요. 이렇게. 보통 에듀케이션 관련 부분 넣고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만 쭉 넣으면 되는데 미국 이력서는 그냥 경험 위주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유럽 CV는 자기의 성과 위주로 기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성과를 냈다까지 쓰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 뭐 세일즈가 150%로 성장했다라던가 뭐 내 아이디어가 뭐 어떤 이벤트에 이렇게 컨트리뷰트해서 어느 정도의 프로모션의 효과를 이끌어냈다라던가 이런 성과 위주로 써주시면 좋고요. 아래 오히려 막 other activity라던가 뭐 additional information 이런 부분은 조금 거르셔도 돼요. 많이 최대한 professional experience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통 그러니까 학교마다 달라요. 이거 다 제가 하는 말이 다 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don't take for granted, but then 막 reference 페이지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reference를 받았다는 거 한 페이지 좀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것까지 아래다 써주시면 되고요. 보통 그러니까 학교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의 소속이 맨 위에 오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 이메일 뒤에 오는 거 있죠. 이름이랑 그 사람 포지션이랑 주소랑 텔레폰, 이메일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학교는 뭐 논문 계획서까지 써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자기가 리서치 분야가 어떻게 될 거고 계획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쓰라 그러는 데도 있는데 저한테는 요구하는 데가 없어서 써본 적이 없고요. 저희는 대신에 제가 쓴 과는 2군데 다 자기소개 동영상을 내려는 거예요. 무슨 유튜브 클립을 만들으래요. 오디션도 아니고. 근데 옵셔널이었거든요. 막 필수는 required는 아니어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무시했는데 뭐 된 걸 보면 옵셔널은 막 정말 옵셔널일 수도 있어요. 막 블로그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정말 들어가고 싶으면 다 내라 막 이러는데 저는 뭐 K-pop 스타 오디션을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하지 않았고 포트폴리오는 디자인과들 워낙 많이 지원하시니까 네. 디자인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는 포트폴리오도 종종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그냥 다 PDF 파일로 만드셔서 되게 간단하게 올리실 수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 My Pages
아, 여기 to application 되는구나. 여기 documents 들어가서 업로드 document 하면 바로 떠요. 여기 주의사항들 나오는데 original documents, 뭐 transcript이 그 학교 성적표고 ID documents는 그 여권일 거고 English documents가 영어 성적표, 뭐 documents requested by the university such as essays 뭐 이런 게 다 그 추가 서류들 얘기하는 건데 이 그 파일 이름을 정하는 형식은 막 정해주는 게 없어요. 지정된 게 없는데 그냥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뭐 예를 들어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다라면 뭐 웁살라 SOI라고 쓰고 뭐 다른 건 또 뭐 룬드 뭐 Environment Policy SOI 이렇게 자기가 알아보기 쉽게 네이밍을 해서 올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스캐닝 하는 거 이런 거 주의사항 읽어보시면 되는데 scanning color 막 every page that has any typing of writing on it 이거는 이런 게 그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진짜 막 한 줄밖에 안 써 있어서 이건 안 내도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것까지 다 내라는 거예요. 막 번호가 뭐가 써 있건 뭐 한 글자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냥 다 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업로드를 여기에 뭐 다큐멘트 네임 써서 뭐 룬드 personal statement 써서 type of documents가 이게 뭔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내 여권인지 성적표인지 막 졸업증명서인지 영어 관련된 건지 아니면 그 나머지는 그냥 다 other documents로 넣으시면 돼요. 자기소개서나 해당 학과마다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서류들은 다 other document로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셀렉해서 올리면 되는데 여기 files ready to upload까지 뜨면 이게 다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를 본인이 선택을 했다는 건데 주의할 점은 한 번 실제로 여기 업로드를 하고 나면 업로드된 다큐멘트는 삭제를 못해요, 전혀.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하셔서 올리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막 SOP 자기소개서 최종적으로 갑자기 막 수정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그냥 최대한 끝까지 안 내고 마지막까지 수정 다 한 다음에 올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거 다 하고 나면 애플리케이션 피 내고 끝이에요. 원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원서비까지 얘기를 해야 하나요? 원서비 한 14만 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전 사실 얘기 다 했는데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기다려서 3월 말에 학교에서 이메일이 하나가 와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들어가서 결과를 확인해라 하고 그래서 이메일이 딱 왔는데 이게 내가 합격한 건가 바로 막 패닉하지 마시고 그냥 확인하라는 거구나 하고 그냥 링크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calm하게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저 그냥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해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큐멘트에 아무것도 안 올리고 일단 B만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관없나요? 네, 뭐라고요? 다큐멘트를 안 올리고 네. 일단 B만 네. 있거든요. 애플리케이션 B만. 그래서 상관없나요? 네, 그 마감일 전까지만 다 업로드 하시면 돼요. 네. 네. CP 얘기할 때 거기에서 레퍼런스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추천서요? 네. CV 뒤에. 그렇죠. 내 추천서를 누가 써줬는지 CV 뒤에 한 페이지를 덧붙여서 그 사람의 프로파일들을 업로드를 했어요. 네. 그 B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그 대학 관계자가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B를 내시면 그제서야 그게 학교로 넘어간대요. 그 애플리케이션 기존에 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그럼 팔로우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 뭐를 빨리 올려라 이런 내용을 팔로우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B를 어차피 지원하실 거면 먼저 그거부터 그러니까 그거부터 마무리를 지어야지 학교로 넘어와서 그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미루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1월 1일까지 만약에 제출하셔서 합격하시고 가시면 그거 리펀드까지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최대한 그냥 일찍 원서를 다 내면 혹시 내 원서에
그 문제가 있었어도 각 학교 담당자들이 다 이메일을 줘요. 되게 친절하게 너 이거 빠졌으니까 이거 다시 업로드를 해라 막 이렇게 다 디렉션을 주니까 미리미리 해주면 그들도 문제점을 빨리빨리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런 게 없어요. 원서 마감일이 끝난 다음에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구체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영어 성적을 토플을 제가 한 2년 전에 봤는데 그거를 유니버시티 어드미션을 바로 보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성적을 아직 갖고 있는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게 2년이 지나도 유효하고 갖고 있다고 설명을 받았는데 제가 집에서 찾아보니까 성적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종이로 된 성적표를 집으로는 안 보내고 거기로만 보낸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할 게 없는데 그거 토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거 ETS 들어가면 다시 성적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근데 2년 지나서 맞아. 만료되면 그러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BTS나 IELTS나 그 성적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2년 동안만 우리가 베리파이 해줄 거고 뭐 미국이나 영국 학교들은 그걸 베리파이 해줄 수 있는 그 2년 안에서만 받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건 2년, 3년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만약에 그거를 우리한테만 보여줄 수 있으면 그 니네 ETS나 이런 쪽에서 2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3년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그거를 베리파이만 할 수 하나 있으면 된다라는 게 바로 그 성적표인데 만약에 성적표가 없으시고 그거를 재발급도 못 받는 거잖아요. ETS는 안 해줄 거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다시 보셔야 돼요. BT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적표를 보낸 경우라면 따로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읽은 것 같아요. 아, 토플이요? 네. 네, 토플은 따로 업로드 할 필요 없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서류 없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서류 어떤 거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지?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도 이미 온라인으로 업로드가 돼서 따로 문제가 없고 추가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네. 따로 두 번 뭐 보내거나 아니면 업로드를 할 필요가 네, 온라인에만 업로드가 되어 있으면 따로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스캔 카피가 안 된다고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졸업증명서랑 뭐 성적증명서 이런 거를 원본을 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 스캔을 해야 돼요? 원본을 스캔하시면 돼요. 네. 콜라 스캔 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약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원본도 그 뭐지? 온라인으로 원본으로 알고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카피라고 만약에 써있거나 어디 한 문구라도 받을 때는 본인이 원본인 줄 알고 학교에서 뭐 PDF로 받은 거를 했는데 거기에 어디 문구라도 만약에 백그라운드에 카피 아니면 뭐 어떻게라도 카피라고 써있으면 그게 크라이테리아 중에 탈락 중에 하나의 크라이테리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하셔서 만약에 학교에서 그게 무조건 카피로밖에 우리는 못 준다라고 하면 직접 가셔서 받으셔서 컬러 스캔해서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네네. 이제 더 이상 일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우리 입학처에 와서 직접 발급하는 거 없다라고 저는 들어서 무조건 이제 온라인에서 스캔이나 프린트를 해서 그 스캔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딱 되면 지금 카피라고 뜨더라고요. 아, 네. 이럴 때는 지금 저희 학교에서 방침이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그러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조금 선택해 드릴게요. 왜냐면 그거는 저희가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스웨덴에서 그 뭐랄까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피라고 써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라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런 코드니까 학교 쪽에서가 아니라 그거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될 거거든요. 네. 네. 네, 저는 그 졸업을 아까 제가 이제 한 다음 학기 한 학기 정도 네. 합정적으로 더 드리면 졸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졸업 예정 증명서 받으시면 될 거예요. 네. IELTS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bachelor's degree 뭐 이런 것밖에 없어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내야 되는지 안 내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예 단적인 예로 린쇼핑 대학이 아까 배철영 학생 같은 경우 그 리커멘트 그게 없었어요. SOP 자체가. 그래서 세 가지만 딱 준비해서 냈다고 하셨거든요. 졸업 증명서, 그리고 성적, 그리고 영어. 영어 성적도 보면 안 내주셔요. 왜냐면 그 학교에 그 전에 영어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30크레딧 이상 드는 게 있으면 그것도 영어 시험도 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지원하셨는데 합격하셨고 네. 근데 저 웁살라에 있었던 어떤 학교는 웹사이트에는 requirement로 SOI 안 써져 있었는데 내야 되는 서류로 그 다른 파일이 있었거든요. 그 파일 열어보니까 SOI 내라고 써 있기도 했어요. 확인 다시 해보세요, 한번 확실하게. 그게 그 유니버시티 애드미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좀 더 그 자세하게 각각의 학교 웹사이트 그 학과로 들어가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네. 졸업 증명서가요. 최종 학력이 졸업 증명서랑 학부요. 학부요. 네, 석사 쓰는 거 얘기하시는 거니까 지금. 한국에서 석사가 있는 사람 또 다시 가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도 학부 증명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지원 말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아직 안 가셨어요? 이번에 저 1월에 가요. 특별한 케이스인 게 원래 학교가 시작하시면 그 2016년도 8월까지는 가셔야 되거든요. 8월 말까지는 9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셔서 해주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 저희는 첫 학기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첫 학기는 온라인으로 듣고 있어서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이번에 1월에 가세요. 네. 1월에 가시고 지금으로서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으셔서 아직 스웨덴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죠? 한 번도. 그래서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시지만 아직 네, 한번은 안 그렇습니다. 가보셨죠? 네. 혹시 주변에 예시가 있는지 합격해도 만약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휴학을 했다가 장학금을 재지원하거나 그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장학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뭐 한 학기 성적 장학금에서 뭐 1년 들어서 거기서 내년에는 장학금 받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처음 들어갈 때 받는 장학금이 아니고서는 그 다음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원하실 때 장학금 지원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장학금 합격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랭킹을 하시잖아요. 1위, 2위, 3위.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다 해놓고 합격하는 거에 내가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이거든요. 맨 위에 거에서 합격하시면 이걸 가는 거고 이게 떨어지시면 그 다음 게 이제 올라가는 거에서 그게 합격하느냐 마느냐 해서 그게 랭킹별로 가다가 맨 마지막에 되는 건데 장학금은 지원은 다 하실 수 있죠. 학과별로 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다 알아요. 얘가 몇 번째로 랭킹을 얘가 우리 학교에 얘가 몇 번째 랭킹을 해서 넣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랭킹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랭킹으로 해놓고서 거기에 장학금으로 지원해서 오면 그런 경우는 거의 합격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고 싶어 하는지 이 사람이 1순위 랭킹에서 1순위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학교에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그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서 그 어드미션 쪽에서도 그렇고 스칼러십 그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레터 오브 인텐트나 SOP를 보시면 페이스 앤 카피렌즈 다 너무나 잘하고 그게 제일 먼저 보이네요 눈에. 저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그 학교 학과별로 경쟁률 같은 거 있잖아요. 매년 경쟁률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스타티스틱스가 다 나오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그거 지금 한번 들어. 근데 그거 스웨덴어로 되어 있어서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린쇼핑 대학 블로거 분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웨덴어로 써있긴 한데 대충 감이 이렇게 이 뜻은 이거다. 구글 번역기로 보시면 돼요. 네, 네. 번역기로도 보는데 그분이 막 스크린 캡처해서 이 스태티스틱은 이거다. 그럼 그 이렇게 블로그에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린쇼핑 네, 전 잘 모르는데. 네, 아무튼 들어가서 보시면 네. 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 응. 근데 뭐 그러면 입학하고 바로 휴학을 하고 1년 다니고 휴학을 하는 그렇죠. 휴학하는 경우도 중에 개인적으로 휴학뿐만 아니라 스웨덴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페일이거나 패스거나 이런 형식으로 학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패스했냐 아니면 페일했냐라고 하는데 페일했을 때는 다시 시험을 보거나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져요. 근데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걸 계속 몇 년씩 연장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좀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휴학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입학 연기는 가능한가요? 학 연기는 저희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AQ로 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은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학교 쪽에 다 문의를 드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다 저희가 취합을 해서 12월 말 전까지는 무조건 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쪽을 통해서 공개할 거니까 개인적이라 하더라도 질문사항 있으면 네, 해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저 촛불단체는 왜 시험을 보면은 거기서 다른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준 코드를 쓰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코드는 그러면 스웨덴 대학교 그 가장 중요한 코드 그거 쓰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적표가 집으로 배달되면 그렇게 반드시 업로드해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닌데? 따로 업로드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플은 안 해도 되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룬드 담당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플이 그렇게 문제가 많대요. 토플이 그 성적표 보내주고 하는데 그 ETS 자체에서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학생은 억울하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아직 시험 안 본 사람이 있으면 IH 좀 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ETS에서 실수를 하거나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를. 영어 성적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외국에서 네.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 영어 성적이 면제되는 상황일 경우에 네. 그 거기 학교에서 가진 성적표나 이런 거를 업로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스웨덴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어느 나라든지 간에 영어 프로그램을 들었으면 면제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리퀘어먼트 자체에서 증빙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성적표 그냥 업로드 해야 자연스럽게 알아서 아, 이 학생이 교환학생 했구나라고 바로 막 그 시스템상으로 뜨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증빙할 수 있는 뭔가 그게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을 프로브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거 제출가 저는 외국에서 학부를 나왔으니까 그냥 성적표를 냈을 때 바로 증빙이 된 케이스예요. 제가 그 린쇼핑 대학에 가신 그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룬드 대학으로 가신 조수영 씨도 두 분 다 교환학생을 스웨덴에서 30크레딧 이상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스웨덴에서 30학점 들었을 때 스웨덴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교환학생으로. 그래서 네. 미국의 교환학생 갔다 네, 네. 30 이상 그런 네, 그런 면접이죠. 그런 문제가 네, 연도는 상관없어요. 연도는 상관없어요. 조수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에 벌써 몇 년 전에 네, 또 오래되셨고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SOP 쓰실 때 내용은 대충 어떤 SOP요. 저 갖고 왔는데 그럼 잠깐 보여드릴게요. 드리기도 했는데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강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서베이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받고 싶다라고 개인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아까 블로거들 다 SOP 쓰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것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좀 글쎄요. 그러니까 왜 이 과목이나 이 학과에 관심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퍼스널한 부분을 한 문단을 썼고 그 다음 한 문단은 되게 아카데믹한 부분으로 왜 내가 이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에서 이 학문을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왜 뭐 어떤 리서치 분야로 더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이런 걸로 그 다음 문단을 썼고, 그 다음 문단은 왜 특히 이 학과 뭐 이 단과대를 가고 싶고 이 프로그램이 왜 어필링 하는지에 대해서 한 문단을 또 썼고요. 그 마지막 문단은 졸업하고 후의 계획에 대해서 썼습니다. 네. 근데 there's no like specific rule. 그래서 막 법칙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유럽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SOP 형식은 퍼스널하거나 막 되게 드라마틱한 부분보다는 아카데미아에 치중을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막 미국 원서 쓸 때 굉장히 퍼스널 드라마틱해지잖아요. 막 감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유럽 쪽 대학원을 쓸 때는 뭐 내가 학부에서 이러이런 리서치를 했는데 이게 막 이 과목에 대한 내 인트레스트를 되게 엔하ን스 시켰고 대학원을 딱 들어가서는 이러이런 쪽을 특히 공부를 집중해서 하고 싶고 졸업하면 내 계획은 이 분야에서 이렇고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없으신가요? 졸업 후 계획 있잖아요. 네. 그거를 도대체 직업에 대해서 써야 되나요? 아니면 아,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그냥 나가고 싶어요. 네네. 그냥 지어내세요.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제가 아직 성적이 4학년 1학기 거밖에 없는데 4학년 전체 성적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지. 아니요. 그냥 그 여태까지 나와 있는 트랜스크립 있잖아요. 그거 그냥 내시면 돼요. 네. 이게 서류를 내는 게 서류 내는 거요?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올해 거는. 추가 서류 제출 끝나는 건 여기 2월 1일이요. 그럼 그 전에 받은 성적표가 안 나오면 그건 안 나오나요? 네. 추가 서류도 나중에 뭐 업로드만 다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뭐 페덱스 같은 걸로 보내야 돼요? 추천서 빼고는 그냥 다 업로드만 하면 돼요. 네. 추천 서류는 언제 요구하는 걸 알 수 있나요? 메일이 언제 오나요? 이런 거. 요구를 제출하라고 따로 오지는 않고 학과마다 추천서가 몇 개가 필요하고 뭐 프로페셔널한 게 필요한지 아카데믹한 게 필요한지 다 레이아웃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정해놓은 폼이 있으면 그 폼을 교수님한테 보여드리고 이거 채워서 좀 해달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그게 없다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 저 추천서에 이러이런 내용 써주세요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냥 추천서 좀 써주세요 했더니 추천서에 무슨 내용을 넣어줄까? 이래서 제가 그럼 이렇다고 넣어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없으신가요? 네. 이게 아실 것 같진 않은데 추천서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저는 교수님이 써주시기로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요구하지를 않아요. 추천서를 요구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정보를 바르고 이래서 네. 그렇게 써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그만 내는 경우에 일이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아는데 아카데믹 레퍼런스만 2개 내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학부 전공이랑 석사랑 전혀 연계성이 없어서 나도 석사 거를 프로페셔널 레퍼런스로 좀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1개 더 내도 돼요. 이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못 냈어요. 네. 근데 확인해 보시면 그냥 학교별로 애드미션스 코어디네이터 있잖아요. 그 넣어보고 싶은 학교에 한번 문의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